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충고를 바라기도 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결정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결정장애라고 하게 되는데요. 정식으로 이게 어떤 당연히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정장애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게 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서 결정을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결정을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옆에서는 결정하라고 하는데 모든 그 결정의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정을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정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는 결정장애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심리 기제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심리 기제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될까봐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우선 가장 많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에 맞춰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하면 과연 행복할까? 이 결혼을 갖다 하면은 과연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결과가 나쁠까 걱정이 되면은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가고자 했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원하는 완벽한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결정장애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직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직장은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그만두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을까 안 낳을까 고민할 때도 우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까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이 함께 들어갔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나의 감정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는 자꾸 그렇게 안 되는 쪽만 생각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안 되는 게 걱정이 되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는요, 결정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최선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이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불안이 밀어닥쳐서 결정을 하게 되든 진짜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야 라는 뭔가 잘 될 거라는 충동이 밀어닥쳐서 결정이 되든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뭔가 다른 게 거기 대신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결정하지 말고 그냥 질질 끄세요. 결정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속에서 나의 이성과 감정이 만나서 결정의 순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그거를 이성의 힘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까봐 혹시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봐 고민할 때는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나의 감정이 여기에 붙어서 어느 쪽이든 결정하게 해주게 됩니다. 내 대신 결정해줄 결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멘토나 스승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나는 모르는 뭔가를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수련을 쌓기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 중에서는
분석을 갖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신 분석을 받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분석을 받고 나면은 나는 이게 옳다라고 본인의 결정을 해야 되고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정이 하나 끝나잖아요. 또 그 다음 과정으로 분석을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를 분석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언제 돼야지 절대적인 암과 지식에 도달하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암과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더 이상 분석을 받고 더 이상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분석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한테 완벽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멘토는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멈추고 내가 내 결정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나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100% 확실하고 좋은 거를 갖다 결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어떤 나의 환상과 나의 갈망을 포기할 때 나는 진정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되면은 우리가 바람둥이라고 하게 됩니다. 바람둥이에는 두 가지로 나누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 강박형 바람둥이고요. 두 번째는 열정형 바람둥이입니다. 우선 열정형 바람둥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정형 바람둥이는요, 사랑할 사람이 눈앞에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2년 동안 사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요새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한 달 동안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한 달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이분들은 나중에 주장해요. 나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충실했어요. 나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며칠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 바람둥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바람둥이가 있어요. 강박형 바람둥이입니다. 이분들은 선택을 하질 못해요. 내가 굉장히 지적이고 차분하면서 이성적인 멋진 사람을 사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만족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난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야성적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해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어야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순수한 사람을 사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정착하면 될 것 같은데 불안해요. 이 사람한테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을 동시에 사귀어야 돼요. 이거는 이분의 모든 선택에 결정을 좌우하게 돼요. A사의 물건을 사잖아요. A사의 물건에 버금가는 B사의 물건을 사야지 나는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A사의 물건에 이 라인업 중에 빨간색을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살 수 있으면 나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부 다 살 수 없잖아요. 빨간 걸 사야 되나, 파란 걸 사야 되나, A사를 사야 되나, B사를 사야 되나. 둘 사이에서 강박적으로 고민하느라고 결정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지요. 강박형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식 진단명은 아니에요. 강박적 결정장애인 분들은 문제가 대상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강박형 결정장애인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잖아요. 꼭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보여서 결정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요것만 갖추고 있으면 완벽해질 텐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거를 갖추잖아요. 역시 또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있어야지 완벽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완벽하지 못한 대상이 아니라 어느 대상한테도 완벽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는 걸 알아야지 결정을 갖다 할 수 있게 돼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완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는 이게 최대한 흡족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문제가 결정 대상이 아닌 결정하는 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강박형 결정장애인 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을 갖다 감행하면서 불안정함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입시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3이 되고 이제 결과가 나올수록 대학 중에서 그래도 입학 가능한 대학으로 점점 많은 어머님들의 목표는 수렴되게 됩니다. 어머님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높은 곳을 갖다 원했긴 하지만 일단 점수가 나오게 되면은 현실적이 돼요. 그런데 막상 수험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그동안 이 정도 대학에 가지 않으면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막상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잖아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대학도 아니라고 계속 야단치더니 뭐 이런 데 가라는 거야?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디를 갈지 선택해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준비를 하질 않아요. 거기에 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어머님들은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는 결정장애가 있는 건가요? 결정장애가 있는 게 아니지요. 다 싫어서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결정하고자 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 중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결국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적응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이 과거에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보다 낮고 마음에 안 들어서 결정하지 못할 때는요.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본인한테 시간을 주고 내 자신이 나 자신한테 적응하도록 기다려줘도 됩니다. 무기력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가장 괴롭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할 힘이 없으면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나에겐 고통이 다가옵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일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는 고통이 있게 되지요. 옆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피곤 그 자체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서 앞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으로 핸들을 꺾어서 자동주행이 되더라도 자동차는 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두는 것? 어쩌면 최선의 결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이 직장에 다니면서 고통밖에 없어요. 그냥 이 부장님이 계속 괴롭히는데 그만두고 좀 쉬었다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두는 것도 변화인 거예요. 사표 써야 되지요. 설명해야 되지요. 집에 가서는 부모님한테 왜 안 나가는지 얘기해야 되지요. 일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지옥을 그냥 관성으로 하루 더나 버티고 하루 더 버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괴롭지만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발걸음을 떼서 움직여야 돼요. 굉장히 무기력해질 때는요. 그냥 관성대로 하던 대로 나가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결국 누군가 용기와 힘을 줘야지만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어느 게 더 좋은 결정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누군가로부터 용기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제껴놓고 본인이 못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것을 갖다 찾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가지로 나누고는 합니다. A라는 일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B라는 일은 내가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에요. C라는 일은 내가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D는 내가 못하고 싫어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고민은 내가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는 일이랑 내가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맞는 게 있는지를 계속 찾아 헤매게 되지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현재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거를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일이 나는 그 일은 별로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야. 뭔가 지루한 일이야. 창의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는 거에 만배 천배 돈을 번다면은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바뀔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일로. 결국은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멋지다라고 규정되는 일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그 멋진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멋진 일을 갖다 잘 해낼 수 없다는 데서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멋진 일에 계속 매달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멋지지는 않지만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정을 못할 때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멋진 일을 찾아서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그거를 계속 잘하고 거기에서 보상을 얻어서 그 일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게끔 변모시키는 게 더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평생 일할 곳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일하고 싶더라도요, 사실은 회사가 망해서 평생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좀 더 빨리 망할 것 같은 회사랑 좀 더 늦게 망할 것 같은 회사랑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중에서 자꾸 영원히 망하지 않을 회사를 갖다 선택하곤 하지만요. 그 회사는 지금 보기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회사이지 그 회사도 언젠간 망합니다. 과거에 Built to Last라는 책이 있었어요. Built to Last는 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컨설턴트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많은 회사가 망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결국은 우리의 결정은 이런 거지요. A라는 걸 해봐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돼요. B라는 걸 해요. B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돼요. C를 해요. C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라리 A가 나은 것 같아요. 다시 A를 좀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다가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나는 이게 나의 꿈의 결정이야 라고 했는데 금세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했는데 그거를 평생 재밌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다가 그만둬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쉽게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처음 할 때부터 가장 난감할 때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환자분들이 물어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거입니다. 이혼을 해도 힘들고 이혼을 안 해도 힘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하건
이혼을 하지 않든지 간에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당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안 되면 이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충분히 강해지게 되면은 나는 이혼을 하더라도 견뎌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내가 제대로 이혼하지 못해서 받았던 내 손해만 생각이 나서 이혼한 거를 그때 왜 그런 식으로 이혼했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약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왜 그때 이혼하지 않았지?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놓고 이거는 내가 한 결정이니까 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정 그 자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강한 사람한테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정이 있게 되고요. 약하고 마음이 힘든 쪽으로 가는 분한테는요, 모든 결정이 뭔가 힘든 결정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성공적인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두 다 성공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행동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되지 못하고 흐물흐물 엉망이 돼서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어떤 결정이 되었건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현재 내가 벅차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다음에 내가 강해져서 어떤 결정을 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결정이 내 인생을 결정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저 세상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블랙박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묘한 거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다가 보니까 그날의 그 작은 결정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작은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를 갖다 모를 뿐이지요. 또 반대로 나는 엄청난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지만 블랙박스를 통틀어 보고 다른 인생과 비교 검토했을 때 그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을 했더라도 내 인생은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의 커다란 결정이 우리 인생을 끝장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확률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이 8대2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대8인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도 다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좋은 결정의 수가 나쁜 결정의 수보다 조금 많으면 되는 거지요. 그거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자잘한 99번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지언정 한 번의 커다란 결정이 너무 좋은 결정이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결정은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훌륭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지만요, 사실 그거는 일종의 후견지명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운에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심각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운에 맡깁시다. 진짜 결정은 해야만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게 좋은 결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차라리 사다리를 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면은 적어도 결정해야만 되는 순간에 질질 끌면서 결정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